근데 우리가 결혼 후에 바로 임신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무조건 난임이다, 불임이다 하진 않잖아요. 예. 어떤 경우에 보다 더 전문적인 검사를 받아야 될까요? 보통 30세 이하의 젊은 부부라 할지라도 피임 없이 1년간 성실히 부부 생활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기가 생기지 않는다라고 네. 하면은 검사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음, 특히 부부의 나이, 그중에서 여성의 나이가 35세 이상이라면은 네. 임신 시도 기간이 1년이 되지 않았다 손 치더라도 네. 좀 더 적극적인 검사를 하는 것들이 좋습니다. 어, 또한 평소에 생리불순이 있다든지 1년에 8회 이하로 생리를 하시는 분, 우리가 휘발유혈경이라고 말하는데 이런 분들이나 생리통이 너무 극심해서 뭐 허리나 또 울렁울렁 구토감 또는 네네. 두통이 너무 심하든지 이런 질환이 있는 분들도 나이에 상관없이 임신을 준비하면서 검사를 받아보는 것들이 좀 더 좋습니다. 불임은 모두 절대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상태가 아닙니다. 네네. 일정 기간 임신이 되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요. 부부가 함께 검사를 받아 불임의 원인을 찾아다 올바른 치료를 하는 것들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그러니까 이 불임이라는 게 무조건 임신이 안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치료가 그만큼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한의학에서는 어떤 치료를 하고 있을까요? 한의학에서 크게 세 가지를 보는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게 조경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네네. 조경은 그 생리를 고르게 한다. 원 의미가 그건데요. 네네. 뭐 생리의 기간을 단순히 조정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요. 생리통, 생리의 양상, 생리의 질 이런을 골고루 조정한다. 균등하게 맞춘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즉 네. 배란장애와 생리불순 이런 것들을 전체를 포괄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네. 두 번째로는 정혈을 보강해서 난소 기능을 튼튼하게 하여 현대인들에게 많은 고령 임신으로 인한 난임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거에 초점이 돼 있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 뭐 자궁이 차요라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아랫배를 따뜻하게 하는 한방 치료는 난소와 자궁 주류의 혈액 순환을 원활하게 합니다. 일반적인 한약 치료를 통해서 난소와 자궁 주위의 혈관을 조금 더 넓혀주고요. 일반적인 어혈약으로 좀 더 혈액순환을 활발하게 시켰을 경우에 임신의 가능성은 확실히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원장님, 그 양방에서는 불임 진단을 받으면 그 인공수정이나 시험관 시술을 하는 게 일반적이잖아요. 예, 그렇죠. 그런데 이게 정말 여성들한테 많은 부담감을 줄 뿐만 아니라 굉장히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이것 때문에 직장을 그만두는 분들도 계시는데 그래서 요즘에는 한방 치료를 병행하기도 하잖아요. 예, 어떤 그렇습니다. 도움이 있을까요? 일단 인공수정 시험관 시술 그 자체가 여성의 몸에 조금은 무리를 줄 수밖에 없습니다. 네. 한 달에 하나만 나오는 난소에다가 채찍을 때립니다. 채찍을 탁탁 때리게 되면은 한 번에 4개에서 5개 정도 또는 많게는 10개에서 15개, 20개까지도 뽑아내게 되는데요. 네네. 이렇게 좋은 거를 매달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네. 난소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계속적인 난소에 무리한 채찍질을 가하게 될 경우 네네. 급격한 난소 기능의 저하가 종종 보입니다. 한의원에 방문하시는 분 중에서 1년에 6에서 7차례 정도 연속으로 시험관 시술을 하게 되신 경우에 많이 보이는 경우입니다. 더군다나 이 시험관 시술이 한 번의 성공률이 낮고 누적 성공률이 높기 때문에 여러 번 시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게 누적되면 누적될수록 난소의 기능도 저하될 뿐만 아니라 네. 복수가 찬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사이드 이펙트가 존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에 시술 전에 미리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한의학적 치료로 난소와 자궁을 어느 정도 보호해줬을 경우에 네. 같은 시험관 시술에 들어가도 훨씬 더 좋은 결과를 가지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양방에서 말하는 시험관 시술은 25%에서 35% 정도의 성공률을 가지게 되는데요. 네. 한방적 치료를 병행했을 경우엔 35%에서 45% 정도까지 10% 정도의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게 됩니다. 이런 여러 가지의 통계를 보아서는요, 이런 치료가 필요하다고 여겨지고요. 한의학적 이론이나 최근에 실험 논문들, 임상 논문들을 직접적으로 찾아보면 한방 치료가 난소 기능을 강화해 줄 뿐만 아니라 배란의 기능도 향상하고요. 배 발생률 증가하고 착상 환경 등의 개선을 통해서 인공적인 여러 생식 보조 수레를 보조하여 좀 더 높은 성공률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가 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양쪽의 장점을 적절히 취하면 가장 최선의 방법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가장 큰 문제는요. 사실 부부 모두가 검사를 했는데 아무 이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원하는 아기가 생기지 않을 때 그때는 참 절망적이지 않을까 싶은데요. 제 주변에도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실제로 어떤가요? 원인 불명의 불임이 전체 불임에서 한 20에서 30% 정도 보고되기도 하는데요. 원인 불명의 불임이 많은 까닭은 꼭 하나의 이유가 결정적이지 않은 상태에서 배란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요. 난소 기능도 조금 떨어지고 자궁 내막도 조금 얇은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인데요. 한의학에서는 신양이 허하거나 축인맥이 훼손되었다고 진단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약한 난자 또는 난소 기능이 정화된 상태에서 나오는 난자, 또 얇거나 또는 너무 지나치게 두꺼운 자궁 내막 이런 것들이 중복되어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그렇기에 질병을 목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전체를, 사람 전체를 바라보는 한의학적 치료가 이런 경우에는 아주 우수하다고 여겨지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늘고 있는 게 그 둘째 불임이 아닐까 싶은데요. 첫째는 잘 임신을 했는데 둘째에서 어려움을 겪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저 아는 분도 둘째 불임을 겪었는데 신기하게 그 회사 부서에 있는 모든 여성분들이 다 둘째 불임을 겪었대요. 근데 네. 그만큼 어려움을 겪는 부부가 많지 않을까 싶은데요. 어떨까요? 네, 한의원에서 의외로 그 1차성 불임이라고 부르는 아기가 안 생겨라고 찾아오신 분도 많지만 네. 의외로 이 둘째 불임, 의학적으로는 2차성 불임이라고 하는데요. 이런 환자들이 많습니다. 네네. 아까 첫 번째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발생되는 가장 근본적인 이유로는요. 여성들의 사회생활 때문인 것 같습니다. 사회생활이 늦춰져 있기 때문에 늦은 나이에 결혼하고요. 그러다 보니 어쩔 수 없이 첫 아이도 늦게 출산하고 있고요. 육아가 또 좀 힘드니까 스트레스를 그렇죠. 많이 받습니다. 그럼요. 이런 스트레스를 받다 보면은 네. 너무 몸도 힘들고 또 부부관계도 소홀히 하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 2, 3년이 지나갔어요. 네. 아기는 더 필요한 것 같고 이제 한번 가져볼까 했는데 이미 몸은 많이 힘들어져 있습니다. 아까 말한 초산이 32세 정도가 나오는 경우가 요즘 많은데요. 네. 아치하고 넘어가면 35세가 되겠죠. 그렇죠. 이 35세가 되면 가임력의 저하가 월등하게 발생됩니다. 이 상태에서 육아가 처녀 때 즐겁게 하면서 했던 부부 관계보다는 네. 아기가 있으면 조금 더 힘들어지는 게 네. 일반적인 경향입니다. 이러다 어. 보니까 자연스럽게 둘째 불임 또는 2차성 불임이 발생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요. 건강을 기본적으로 회복하는 게 좋습니다. 네네. 아까 말한 지나친 회사 생활에서 많이 힘들다 그러셨는데요. 네네. 지나치게 많은 스트레스 또는 너무 늦은 시간에 수면 또 아이도 돌보고 요즘 직장인이 슈퍼맘이라고 칭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 슈퍼맘의 이 행위를 하는 이 모든 것들은 실은 가임력, 가뜩이나 난소 기능도 안 좋은데 몸의 기능까지 떨어뜨려서 좀 더 힘들게 합니다. 역시 치료로는 몸을 편히 안정화시키고요. 난소 기능을 좀 더 젊게 만들어주는 한약 치료를 통해서 의외로 좋은 성과를 많이 거게 됩니다.